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쌤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 주말에 일하는 거 정말 극혐하죠? 근데 평일날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어떻게 만들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주말을 반납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 수업 중에서 초급 과정이랑 중급 과정 들으시는 분들한테 파트 5 이렇게 복습해 오세요를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잔소리지만 문제 풀고 나서 채점하고 공부 많이 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죠. 문제 풀고 채점하는 걸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공부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맞은 문제랑 틀린 문제 상관없이 특히나 이 초중급 반들은요, 맞은 문제도 복습을 다시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알고 맞힌 건지 찍어가지고 맞춘 건지 굉장히 애매모호한 반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복습하실 때는 4가지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조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자. 구조 파악이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 어디 적혀 있는지 이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걸 보시면 볼까요? Last week 부사니까 괄호를 묶어주고 Farmers Corporation 주어고 그리고 settled 동사 A disagreement 목적어 with 전치사고 가로 묶어주고 전치사고 또 가로 묶어주고 이렇게 구조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뭘 하냐? 당연히 단어 정리해야죠. 그냥 딱 봤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얼른 사전 검색해서 뜻 적어 넣으시면 돼요. 뭐 D번에 settle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착하다라고 많이 외우거든요. 근데 정착하다 말고 무슨 뜻이 있냐면요. 논쟁, 문제 따위들을 해결하다, 끝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옆에다 적는 거예요. 나머지 단어도 더 볼게요. disagreement, 분쟁이죠. competitor, 경쟁자, 경쟁업체. concerning은 about이랑 똑같아요. 전치사고요.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하여 이런 뜻입니다. patent는 특허권이란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infringement, 요거는 침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 저한테 자주 물어보는데 모르는 단어는 단어장을 새로 만들어서 정리하는 게 좋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초급반하고 중급반은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그거 찾아서 정리하다 보면요 지쳐요. 지치고 문제는 2번 다시 쳐다도 안 봐요.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하다 보면 거의 단어집 하나를 만드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영어 밑에다가 바로바로 적으세요. 이렇게 하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외워지는 것 같고요.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언어는요. 자주 반복하는 겁니다.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차라리 밑에 적고요. 이 문장을요. 여러 번 들여다보세요. 한 번 복습하고 띵 하지 말고 이걸 내가 오늘 공부를 했으면 내일 거 하기 전에 오늘 했던 걸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됐을 때도 예전에 했던 거 또 들여다보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 한 주에서 했던 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저절로 외워져요. 자, 그럼 세 번째를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방법은 단어 정리했으니까요. 정리한 단어를 바탕으로 전체 문장 해석을 해봐야겠죠. 근데 전체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맨날 잔소리하는 직독직해입니다. 제가 문장을 해석해보세요 라고 시키면 많은 분들이 문장을 예쁘게 만들려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 지난주에 파맥스 회사는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경쟁업체와 분쟁을 해결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석을요. 뒤에서부터 하면 예쁘게 해석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파트 6랑 7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문장이 훨씬 더 길어지죠. 그렇게 길어지는 문장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거꾸로 해석해야 되는 건지 감도 안 와요. 완전 똥망입니다. 그래서 어색하더라도요 앞에서부터 해석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에 파맥스 회사는 해결했다. 분쟁을, 경쟁 업체와의 분쟁을,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순서대로 땅땅땅땅 했는데도 의미가 잘 통하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직독직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은 뭘 하느냐? 전체 문장을 정답을 넣어서 발음을 해보셔야 돼요. Last week, Farmers Corporation settled the disagreement with his main competitor concerning patent infringement. 이렇게 발음을 쫙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제가 발음해보세요 라고 하면 다들 어떻게 하냐면 발음을 열심히 하느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발음만 하세요.
읽어볼 때는요, 제가 이 순서를 지금 구조 파악 다음에 단어 정리했으면 해석하면 발음하세요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발음을 할 때는 내가 해석했던 이 전체 문장 뜻을요 생각하면서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음을 삑삑삑삑 한다 그러면 영어 실력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파트 5 하나 가지고도 꼼꼼하게 공부하게 시키냐면요, 첫 번째, 발음은 도대체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지금 보이는 이 문장이요, 앞으로 파트 3라든지 파트 4에서 문제로 나오죠.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평소에 공부를 할 때 RC 공부는 RC 공부에 맞춰서 해야지, 집중해가지고 막 깜지 막 적어가면서 막 정리하면서 그냥 공부만 한다? 도움 하나도 되지 않아요. 항상 영어 문장은 무조건 읽어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RC를 공부를 해도 LC를 같이 챙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음을 하다 보면은요, 꼭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이런 거 있죠. 특허권이라든지 침해 이런 거 발음을 내가 모른다라고 한다면 LC에서 이 발음 들리면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RC 공부하면서도 LC까지 채울 수 있게끔 4번의 발음을 꼭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씩 공부를 다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자, 제가 이 기출 문제집을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파트 5, 6, 7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요, 파트 5입니다. 파트 5는 마침표가 하나 찍혀있는 한 문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한 문장을 제대로 해석을 할 줄을 몰라. 빨리빨리 해석을 못해.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파트 6로 들어왔을 때 파트 6는요, 한 문장이 아니죠. 문장이 되게 많아요. 하나의 지문입니다. 그래서 지문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그 중간중간에 빈칸이 하나, 둘, 셋, 넷, 4개가 뚫려 있잖아요. 아니, 내가 아까 파트 5 그 한 문장도 해석을 못했는데 6는 어떻게 해요? 못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제 파트 7으로 넘어갔을 때예요. 자, 이런 게 파트 7이죠. 딱 보기만 해도 문제 풀기 싫잖아요. 아니, 내가 5도 해석 제대로 못해. 6에서 너무 힘들었어. 6 힘들었는데 7? 아우,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이 파트 5 공부를 할 때 꼼꼼하게 하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하나하나 한 문장을요 내가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파트 6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파트 6 하다 보면은 파트 7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고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이거에 맞춰가지고. 공부할 때는 죽을 맛인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게 그냥 내 실력인 거예요. 알겠죠? 저는 착하게 웃으면서 팩트 폭력 많이 한다고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냥 그게 내 실력이다. 알겠죠? 받아들이시고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파트 5를 잘해야지만 6를 잘하고 7을 잘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파트 5까지 잘하는 게 한 400에서 500점대까지가 이제 파트 5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요. 6까지 잘한다 라고 하면 이제 600점대 진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부터가, 7도 지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초반부가 있고 또 중반이 있고 뒤에 연계 지문이라고 해서 뭐 되게 복잡한 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파트 7으로 조금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700점대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에는 다 단계가 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점수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공부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히 실력을 쌓아가세요. 이 토익은 스킬이다. 스킬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요. 실력이 없으면 스킬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광고에 현혹돼서 뭔가 단기간 어떻게든 고득점 만들어봐야지? 좋아요. 그 목표는 좋은데 노력을 그만큼 하지 않으면서 그 점수를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오늘 잔소리 터졌네. 할 말 진짜 많은데 할 말 하한입니다. 앞으로 영상 만들다 보면은 뭔가 열받아가지고 열받는 게 아니죠. 열정이 터져가지고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겠죠? 오늘 너무 더워서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자, 저한테 수업 들으시는 초급반하고 중급반 분들은요, 여기 맞춰 세우시면 되고, 고급반하고 실전반들은 제가 왜 오답 노트 만들어 오라고 하고 있죠. 그 오답 노트 만드는 방법 네이버 카페 올려놨으니까 열심히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